네, 전일 미증시 반도체 훈풍에 따른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3% 넘는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미국 시총 1위를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하루 쉬어갑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미증시 휴장을 합니다. 그래도 눈여겨보면 좋을 지표나 스케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예 해방일이라 시장이 열지는 않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휴일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중국 쪽에서 금리 발표가 오늘 미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점심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중국 쪽 금리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또 어제 엔비디아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쳤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종가 기준으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건 아무래도 XLK ETF의 전체적으로 비중 조절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엔비디아 비중이 6%에 그쳤던 XLK가 기술주 랠리에 엔비디아 비중을 21%로 확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앞서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 자체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애플 같은 경우는 판매 매도 압박이 좀 강해질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120억 달러 상당을 처분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엔비디아 비중을 늘리게 될 경우 반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100억 달러 이상을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ETF 비중 확대 소식으로 반사수혜 받은 면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또 간밤 연준 위원들의 릴레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FOMC 이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발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글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올해 말쯤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까지 몇 분기가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뜻은 12월 이후가 금리 인하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존 윌리엄스와 리치몬드 연준 총재 토마스 바킨도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는 한두 달의 긍정적인 뉴스에 과잉 반응하지 말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 있을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보면서 그 양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파월처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1회 혹은 0회를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으로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은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더리움 현물 ETF에 이어서 또 다른 소식으로 이더리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현재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SEC 집행부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앞서 이더리움 재단을 둘러싸서 SEC에서 이더리움이 과연 미등록 증권인지 아니면 자산인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됐는데 이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었는데 블룸버그가 여기에 대해서 SEC가 과연 이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으나 지금 현재 정규 시간이 끝나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더리움은 수요일 기준으로 2.5%까지 상승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답변은 추후 뉴스플로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틱톡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소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일단 틱톡이 1998년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 혹은 위반하려 한다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확인됐다라고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틱톡 같은 경우 2019년 당시 틱톡 앱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위치 등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FTC로부터 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틱톡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FTC와 협력을 해왔었는데 해결을 하는 대신 법무부와의 고조를 택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